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20대 후반이 된 지금 큰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외로움은 죽을 때까지 인간의 삶에서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 외로움이 있어. 고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독이란 것을 각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보다 좀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울한 삶이 될 수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외로움을 좀 나쁜 걸로 봐. 그리고 이 외로움을 보통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이걸 극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술과 담배로 극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원래 술, 담배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술과 담배 같은 것들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 혼자서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어제하고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케줄 같은 것들이 취소가 된 분들 많을 거예요. 비가 하루 종일 오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저는 이런 시간 좀 좋아하거든요. 막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이런 시간이 우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전에 왜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뭐 직장이 잘리거나 마스크 쓰는 게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외로워서 힘들다.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해진다. 막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반대였거든요. 저는 오히려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괜찮았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희비가 엇갈려. 뭐냐 하면 코로나 때 오히려 괜찮았던 분들이 많았어. 생각보다. 우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쓸데없이 뭐 보자고 한다거나 술 먹자고 한다거나 아니 모임 같은 것들 귀찮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캔슬됐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냥 쓸데없이 보자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낫다. 혼자서 그냥 뭐 지내는 거 좋아하는데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사람 못 만나니까 약속 같은 거 이제 못 하니까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안 터질까요? 저는 몇 번은 더 터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환경 같은 걸 다시 한번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우려하실 건가요? 근데 그런 일이 터지면 또 바이러스 같은 게 퍼져가지고 또 모임 제한 걸리고 약속 캔슬되고 자가격리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여러분 앞으로 또 없을 것 같아요. 난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사람들 관계가 단절될 거나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잠깐이 아니라 한 2, 3년 동안 했잖아요. 거의.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적응을 해버렸잖아요. 맨 처음에 힘들어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스크 쓰고 일상을 이제 다니는 게 적응됐잖아. 지금 3년이 넘었죠, 벌써. 2020년부터 했으니까 한 3년 3개월 됐어.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고 뭐 혼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돼서 잘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다. 모임을 해서 뭔가 새로운 만남을 갖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나이가 먹게 되면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 하더라도 각자 인생 찾아 떠나요. 그러면 뭐 친구들끼리 하루 왼종일 같이 있는 시간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지낼 것이냐 아니면 잘 못 지낼 것이냐 여기에서 자기 인생의 삶의 질이 좀 왔다 갔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혼자서 잘 지낸 사람이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행복을 뭐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누군가 같이 있지 못할 때 이 제한된 안경에서 내가 만족하는 어떤 삶을 찾아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잘 못해요. 왜냐?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대부분 단체 생활을 늘상 해왔던 사람이라서 단체 생활은 잘하는데 뭔가 혼자 있을 때 뭐 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라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당장 혼자가 아니라 앞으로 쭉 혼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1인 가구 늘어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결혼까지 가실 분들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제 방송 보면서 누군가 같이 있지 않고 홀로 사시는 분들, 홀로 하루를 보내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이게 잠깐 혼자 있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쭉 혼자 있는 걸까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쭉 혼자 있는 거야. 40, 50, 60, 70.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근데 이걸 과연 우리가 우울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좀 자기 만족을 통해서 좀 나름의 좀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1인 가구 늘어난다는 건 자연스럽게 혼자서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다 해야 돼. 밥 차려 먹는 거, 뭐 청소하는 거, 병원 가는 거, 돈 버는 거 다 혼자 해야 되고 거기다가 내가 혼자서 인생을 즐기는 것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터득을 하는 게 좋아. 어차피 대한민국이 지금 뭐 1인 가구 늘어나는 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쭉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더라도 나는 만족하면서 나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나름의 연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면서 뭐 외로워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밥도 안 챙겨 먹고 그래봐. 그럼 건강도 안 좋아지고 멘탈도 안 좋아지고. 혼자 살더라도 나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뭐가 내가 뭐 힘들어진다고 해서 그 누구 하나 거들떠 봐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내 상태를 잘 봐야 되고 내가 뭔가 우울해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 챙겨주지 못합니다. 보통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40대면 부모님이 뭐 옆에서 뭐 봐준다고 하지 못해요. 우리가 되려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 데려다 준다거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잘 즐기느냐, 어떻게 내 시간을 만드느냐, 여기에 여러분 행복이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외로울 수 있어. 그런데 이 외로움도 일종의 나를 위한 시간으로 잘 만드시면 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국 사람들은 이 혼자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어요. 그래서 혼밥도 힘들어하고 혼자서 어디 나들이 가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혼자인 시간을 즐기는 분들은 많아질 거예요. 여기 유튜브 같은 것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솔로 캠핑 같은 것도 많고 뭐 솔로 혼술하는 것도 있고 솔로 뭔가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는 혼자서 잘 즐기는 게 행복의 척도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조건 뭐 독고다이 혼자 지내 이게 아니고 뭐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결혼하지 않는 이상 하루 온종일 누가 옆에 붙어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하루를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감안하더라도 좀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 지우고 나서 정말 만족합니다. 개인 시간이 늘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스타를 하는 분들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프로그램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스타 때문에 오히려 개개인의 인생들이 더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스타로 나를 만족하는 사는 사람은 연예인, 인플루언서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대중들의 관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스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이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대중들과 소통을 해야 돼. 자기가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잖아.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인스타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분들은 인스타의 팔로워가 돈이 되는 거예요. 돈.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 많은 돈을. 근데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못해도 팔로워 숫자가 5만 명 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모을 수 있냐는 거지. 못 모으죠. 보통 100명도 모으기 힘들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팔로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인스타를 통해서 뭔가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생적으로 뭔가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스타가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개개인의 삶을 뭔가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인스타 속 모습이 정말 진짜의 삶이 아니에요. 뭔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 설정 같은 삶, 가식적인 삶.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 하나도 없고 그냥 뭔가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꿀리지 않으려고, 아쉬운 소리 안 들으려고 자꾸 뭔가 없는 거 쥐어 짜내는 느낌이에요. 그 인스타 속의 사진을 보면 불행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행복한 사진밖에 없고 뭐 좋은 데 가는 사진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봐. 인생 어떻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죠. 근데 인스타라는 이 매개체가 보면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것만 올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힘든 건 절대 안 올려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희노애락을 다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희하고 애만 있고 노하고 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하고 락만 있고 노하고 애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희노애락을 다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짓말이죠. 어떻게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이 왜 희하고 락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거움밖에 없냐고.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인스타에 뭐 기쁘고 즐거운 사진만 많이 올리는데 왜 사람들의 자존감이나 멘탈, 우울증은 왜 더 늘어났습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항상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레파토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잘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무슨 기준을 보고 판단하느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왜냐? 사람들이 잘난 사진만 주구장창 올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인생이 힘들고 뭔가 비참하고 어려운데 사는 게 빡신데 인스타 속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할 거 다 하는 것 같아.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걸 다 믿냐고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관심을 많이 쓰게 합니다. 인스타가. 그러니까 내 인생만 집중하고 살면 되는데 너무 뭐 주변 사람들 아니면 뭐 내 지인들이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나는지, 어느 여행 갔는지, 무슨 차를 끄는지, 무슨 가방을 샀는지를 다 보잖아. 뭔가 서로를 감시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산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어떤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남들은 저런 물건 샀는데, 남들 어디 갔다 왔는데, 나도 가야 될까? 사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 물건 필요하지도 않고. 물론 앞으로 인스타가 뭐 개개인들의 인생에 얼마나 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냐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스타 속에 나와 있는 사진들의 모습을 웬만하면 다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개개인들의 삶을 사진 몇 장만 가지고 단연짓지 마세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나도 불행하면 내 주변 사람도 불행해요. 나도 힘들면 내 주변 사람도 힘들어. 그게 인생이야. 나도 사는 게 어려우면 내 주변 사람도 사는 게 어려워요. 근데 나만 어렵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안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인상에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고 내가 공부가 어려우면 상대방도 어려워요. 내가 결혼하는 게 힘들면 상대방도 결혼하는 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건 없어요. 다 힘들고 괴로워.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뭔가 극복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스타 속에 사진 몇 장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한다거나 뭐 단정 짓는다거나
그릇된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필요하지 않으면 뭐 지우시던가요.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